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섰지만 3대 지수 중 다우 지수만 홀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1.7%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오르면서 93.7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골드는 3거래일 만에 내리면서 1,7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WTI가 1%가량 내린 배럴당 82달러 선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한편 시장의 불안 요소인 민주당의 재정 지출안 합의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 장관, 석유 장관의 말처럼 내년에는 100달러까지도 유가 상승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 기술적 분석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트 교육 덕분에 정말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또 노란톡으로 한 시청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기술적 분석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성장주 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공급 부족과 겨울철 난방유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ECB의 금리 동결 전망에 무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체크해 봤는데요. 좀 이 주요 나스닥이라든지 골드, 오일 이런 주요 상품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일부터 자, 순서대로 오일, 골드, 나스닥을 현재 시장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천연가스 재고 이슈와 석탄 가격 하락에 맞물려서 전일 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자, 금일 차트를 보시면 금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상승폭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 금일도 양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 봤을 때 금일 81.76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근방일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될지, 단기적인 금일 트레이딩과 그리고 다음 주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일봉상은 계속 상승이고요. 지금 단기 60분 차트를 먼저 짚어보면요. 전일의 강한 하락과 그리고 강한 반등에 이어서 금일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추세를 그었을 때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 8285포인트와 8285포인트 그리고 최저점인 21선 아래죠. 21선 아래는 8256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오늘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 분석상, 자,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현재 요 밑에 2번 추세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는 이 부분에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투자 전력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단기 추세에서 지금 현재 금일 15분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그렇다면 올라가니까 무조건 상승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현재는 상승이고요.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제가 찍어드리는 1번 포인트. 이 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83.04포인트, 83불입니다. 83불을 지금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은 지지 구간이구나. 현재 83불이 무너진다면 나는 최소 82.50과 요 구간입니다. 82.3불. 요 구간의 지지폭을 최소한의 폭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진입 구간을 제가 한번 잡아본다 그러면 현재 급작스러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데일리 트레이딩 단기 투자입니다. 조금 포인트는 늦었는데요.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사실은 요 구간이 딱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제일 좋았던 23.40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83불을 이탈시키지 않는 한 차트를 보시면 되돌아올 겁니다. 다시 83.50포인트를 돌아갈 거예요. 83.50포인트에서 83.63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는 요 포인트 값에서 매도 포지션을 살짝 한번 잡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82.61포인트와 82.30포인트까지 하락폭을 한번 가져가시는 데일리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골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골드로 바로 넘어가면요. 골드가 좀 반등을 해줬더라고요. 자, 저번 주까지 달러의 강한 상승에 골드가 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달러의 하락으로 골드가 반등에 성공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일봉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봉상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32포인트가 제가 볼 땐 현재 포인트에서 1832포인트를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요. 금일 단기, 현재 단기의 모멘텀은 83포인트의 저항대를 한번 신중하게 가져가 보시고 83포인트가 넘어가 준다면 83포인트가 넘어가 준다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구간은 제가 볼 땐 요 구간입니다. 1900포인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83포인트를 넘어가서 83포인트에서 89포인트입니다. 83포인트에서 89포인트를 안착을 해준다면 제가 잠깐 그려준다면 데일리의 트레이딩에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이 구간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 상승을 보여준다면 전 고점인 1900포인트까지의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제가 다음 주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 가져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단기 60분 차트에서 금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고요. 그 강한 상승을 이어준다는 것은 달러가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상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금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현재 상승폭을 이어준다면요. 제가 볼 땐 이 구간입니다. 1835포인트까지의 상승폭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탈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을 딱 그어보시면 우상향의 상승 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의 값은 고점인 1830포인트를 상회하는 1835포인트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돌파했던 구간, 여러분들이 만일에 달러가 방향성을 바꾸고 골드가 이탈을 되어준다면 금일 지지라인은 나는 1788포인트, 1788포인트가 이탈된다면 하락의 모멘텀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고 관망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15분 차트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이어가시고 현재 상승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우상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매매를 하시는데 이탈된다면이죠. 단기 포지션에서 15분 차트에서 1797포인트입니다. 1780포인트까지 이탈값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가져가시는 것을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고, 지금 현재 구간 있죠.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진입을 한다면 우상향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을 주겠죠. 조정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매수의 구간에서 조정을 준다 그러면 매도로 전환하는 단기 하락 포지션을 한번 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1807포인트를 이탈하고 되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1807포인트를 내려갔다가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던 추세가 내려갈 겁니다. 올라오는 1807포인트를 찍고 올라온다면 다시 1808.9포인트를 상회할 겁니다, 여러분. 1805포인트에서 투자 매도의 전략으로 한번 진입 포지션을 잡아보시고 고점이 넘어가는 1811.2, 11.5포인트까지의 손절값을 주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 구간이 1808포인트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탈값이 나온다면 단기 매도 구간을 가져가시고 익절값은 짧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1802포인트의 반경에서 청산하는 짧은 구간의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나스닥은 자, 잠시만요. 네. 네, 현재 나스닥 홀로 3대 지수 중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S&P 500 지수는 전일 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홀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큰 실적 발표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의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다 상승하였어요. S&P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큰 상승폭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나스닥도 시장에서는 조금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1% 정도의 0.37%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왔어요.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여러분. 조정폭이 좀 컸던 것이고 어저께 새벽 장 마감하기 전에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다가 한번 크게 빠졌던 조정분이 있었습니다. 차익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상승 마감을 조금 한 부분이고요. 자, 어저께 그래서 그 꼬리 부분이 지금 어제 캔들은 요 캔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게 상승 고점에서 장 마감하기 전에 살짝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었던 부분이 요 꼬리 부분이에요. 요 꼬리 부분인데, 자, 오늘은 그 꼬리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5,281포인트가 현재 일봉상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적인 우상향 15,7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단 15,280포인트가 하락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 추세를 상승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승하고 돌파값을 주었어요. 다시 내려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21선이 무너뜨리는 15,000 구간이 하락을 준다면 다음 주는 저점을 미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되 15,280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계속적인 상승을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음 주 역시도 고점 15,700이 넘어가는 고점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상승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은요, 자, 분 차트에서 60분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0분 차트에서 현재 미장을 시작하고 현재 굉장히 큰 상승과 하락폭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현재 구간, 여러분 보시는 파란 선이 21선입니다, 여러분. 21선이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매매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자, 추세선을 제가 하는 추세선 매매에서 지금 보시면 약간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이탈할 가능성도 크겠구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과 그리고 요 구간의 이탈값이 15,390포인트가 이탈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상승을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로서는 우상향 올라갈 거다라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고 15,410이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고 15분 캔들에서 잠깐 더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현재 긴 꼬리를 가지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점의 매도 물량을 다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15분 캔들에서 요 구간 15,400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면서 전고점의 저항대죠. 460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매매에 임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단 지금 현재 만일에 15,400이 이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370포인트는 무너지겠구나. 최소한 370은 가겠구나라고 보시고 매도로 전환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또 골드까지 차트를 보면서 좀 자리값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시황 분석에 집중을 해봤다면은 금요일에는 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다 더 정확한 기술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지지와 저항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자,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선 긋는 것을 기억을 넘어가서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 그리고 자, 첫 번째 캔들에서의 지지 저항과 추세선의 지지 저항, 그리고 돌파 이탈. 돌파 이후 진입 포지션, 이탈 이후 지지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마디예요. 마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엇을 제가 그 기초로 가져왔냐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한 표준 오차를 가지고 그걸
추세선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디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N자형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제가 하는 추세선 매매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부분이 저항이 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지지가 되더라는 원리입니다. 자, N자형 패턴에는 쉽게 얘기하면 30% 하락 이후 상승하는 1번 패턴이 있고요.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으로 넘어가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30%라는 거예요. 100% 중에 30%.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올라간 폭의 반 이상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간 폭이 그만큼 크기가 올라가더라는 2번 패턴이 있고, 세 번째 패턴이 95%라고 그래요. 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올라간 폭이 그 바닥폭, 쌍바닥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쌍바닥 구간에 왔을 때 그 크기만큼 올라간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제가 추세선을 접목을 시켰는데, 솔직히 30%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30%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파동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전 파동에 대한 것인지 앞전 파동에 대한 것인지 그렇게 좀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리고 실전에 적용했을 때 많은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자, 골드에서 한번 쉽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에서 좀 파동이 좀 많은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파동이 좀 많은 부분.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60분 차트에서요. 조금 당겨서 구간을 한번 나눠보죠. 자, 현재 구간에 고점이 파동이 3번이 있습니다. 한 번의 파동과 두 번, 세 번의 파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파동을 제가 설명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줄을 잇습니다, 여러분. 그 줄을 이으면 첫 번째 줄을 돌파한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맞나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번 해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대추세는 이미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 번 더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어디를? 고점을 그어주죠. 자,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나왔을 겁니다. 돌파하고 이 구간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부분을 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이 구간에서 현재 이 파동의 전 파동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전 파동이죠. 1번이라고 칭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구간이 전 파동인데요. 이 구간이 맨 먼저 움직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간에서 제일 마지막에 돌파한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서요. 현재 구간이 올라간다면 이 크기의 마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디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마디라는 것은 전압 파동을 크기를 한 파동을 한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동의 한 크기 단위를 마디라고. 크기 단위.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노란색 부분이 하나의 크기죠. 하나의 파도예요, 여러분. 요 파도가, 요 네모난 파도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요 파도가 이렇게 움직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다음 마디도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파동을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 파동은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앵커님 말하는 게 정말 정확한 게 그 다음 파동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 위에 크기니까. 그러나 또 요것도 그 다음 그 전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따져간다면 너무나도 많은 파동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세선을 긋기 때문에 추세선 기준에서 추세선을 긋는 기준에서 요 크기가 있죠. 1번이라고 칭해 볼게요. 1번 추세선이 기준을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크기만큼의 파동이 1번 파동이고요. 그 위 파동은 추세선을 이었던 요 파동이 그다음 그 전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 전 파동, 그다음 첫 번째 파동은 요 파동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파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추세선에 맞닿아야지만이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쉽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요만큼 내려왔던 하락의 폭이 요만큼 1번 요까지에 오면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요. 다시 하락 파동을 이어주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의 파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 모양인 게 다 하나의 파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파동인 거예요. 네. 그만큼 크기 그리고 요만큼의 파동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3파동이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 가지고 5파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저 수많은 파동 속에 파도 안에 또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동을 다 나누면서 실전에서 매매한다? 쉽지 않죠. 책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매매하실 때 보면. 근데 그 파동을 다 일일이 계산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추세선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의 파동이 끝이구나. 여기 내려간다면 그 다음 파동은 저점을 미는 전 저점이죠. 여러분. 전 저점을 민다면 이탈시킨다면 파도가 새로 생긴 것이다.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산을 모양을 계속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 노란 칸을 지워놓고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파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파동이 생성됐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도 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생성이 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고점이 넘어가면서 이게가 이탈된다면 3파동 파동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고점이 다시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한번 지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이렇게 조금 지나면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전환되었다. 하락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네. 마디에서의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지지와 저항을 분석해 보는 건가요? 자, 파동을 입각을 해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시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현재 찾아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현재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오지 않았다면 추세를 돌파를 하는 구간이 보여주었죠. 보여주면서 요 구간의 높이가 얼만큼 올라가겠냐는 거죠. 얼만큼. 요 지금 상승을 이어주는 게 나는 얼마나 올라갈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요 부분이 요 마디가 추세를 이탈 저항을 받았잖아요. 요게 돌파한다면 최소한 요만큼은 올라가겠구나라고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요게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편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2차 파동을 상승값을 주고 그리고 요만큼의 한 마디, 두 마디가 올라간다라고 먼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따라가면서 마디를 잡을 수 없으니 전파동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 파도가 1번 마디가요. 어디서? 돌파한 구간에서. 여러분, 돌파한 구간입니다. 요만큼의 마디가 돌파한 마디의 구간까지는
올라가 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0% 빠졌죠. 전 파동에서 30% 빠지는 구간.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한 구간에서의 저항 지지 구간. 돌파한 1736포인트의 지지 구간에서 한번 올라간 만큼 전 파동이 전 파동이 내려온 만큼 돌파한다면 그게 이만큼은 올라가 주더라고 먼저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나의 수익 구간, 청산 구간을 먼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한 번만 더 잡아본다면요. 자, 그렇다면 요만큼이 올라가는 게 다음 구간. 이 구간이 너무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크기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요 구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구간이 저항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갔으나 요 구간이 시간이 지나니까 1770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나중에 저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이어주다가 다시 반등을 친다는 거죠. 1차 온마디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상승마디, 눌림마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구간,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요 구간은 눌림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요 구간을 한 마디가 전체가 다 올라가는 온마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기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디 값에서의 상승 구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다음 요만큼 크기는 그다음 파동을 어떻게 잡나요?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 크기가 올라간 만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어디를? 1770이 넘어간다면 추세가 돌파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정고점과 맞물리는 17829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치를 잡아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만일 올라간다면 그 구간이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 구간에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 금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1830 반경에서의 저항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디를 잡아보시고요. 이 마디 값은 여러분들이 전 파동에서 제가 얘기하는 돌파 구간 그리고 추세선에 맞닿았던 첫 번째 마디값과 두 번째 마디값에 대하여 잡아보신다면 그 구간이 청산 구간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저항과 지지의 구간도 같이 맞물려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파 이탈의 저항 구간까지도 같이 잡아주는 구간이 되어줄 겁니다. 한번 과거 차트를 되돌려서 저처럼 한번 잡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마디에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이 차트상 패턴의 종류는 몇 개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차트상 패턴의 종류요? 네. 자, 보통 패턴이라 그러면 캔들 파동의 패턴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 패턴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조금 지지저항 지나고 나면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평선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캔들 파동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신 패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보통 패턴은 한 28개에서 36개 정도의 패턴을 나눠요. 굉장히 많네요. 네, 캔들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에 대한 패턴. 삼각 수렴이니 컵 윗 핸들이니 하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건 6에서 12 패턴을 많이 잡습니다. 추세 패턴이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요 구간만 하나만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을 한번 보시면 요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컵 윗 핸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컵을 뒤집었을 때 컵 있죠? 컵 손잡이 모양의 패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윗 핸들이라는 거죠. 손잡이 온다. 항아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먼저 알 수가 있느냐.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 접목하느냐는 건데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많고요.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준비돼 가지고 강의 시간 되면 패턴에 대해서 강의 시간이 이제 되면 종류와 방법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네. 앞으로도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 골드도치님 오늘 질문 있습니다. 오일 $100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85불에서 78불 사이의 값이 제일 적당하다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00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가능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어제만 해도 러시아 푸틴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푸틴께서 말을 한마디 했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보다 조금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가스죠. 셀가스 같은 경우는 셀가스가 왜 이렇게 많이 못 뽑아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태풍이 왔을 때 그 멕시코만에 지금 설치되어 있던 거의 한 95%가 가동을 다 중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가 가동을 못 한답니다. 영영으로. 미국 역사상 5번째 안에 드는 큰 피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슈 때문에 그게 좀 복구되면서 셰일가스가 좀 더 뽑아지고 나면 $100까지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최고가가 143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100가 넘어가 버리면 또 한 번의 오일 쇼크예요.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된다 해도 지금 시장은 내년 봄이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안정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당장 다음 주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기술적 분석에서 85불과 87불까지는 예상치를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100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사계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원자재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은 하락을 준 것보다는 석탄 가격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주고 있죠. 네. 중국 당국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석탄을 지금 현재 최대한 많은 석탄을 캐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산지성에 그때 이번에 호우가 왔어요. 그러면서 산지성에 있는 석탄 채굴할 수 있는 탄광이 거의 한 80% 이상이 물에 다 잠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좀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완화될 부분이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 석탄 가격이 계속 하락을 지금 주고 있어요. 더 생산도 많이 늘리고 있고 제재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역량에 이번에
천연가스가 재고량이 조금 늘었다는 이슈와 함께 뭐 원유가 내려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살짝 지금 잠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맞는 양의 조정을 줄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계속적인 우상향은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기 힘들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는 아직은 원자재와 그리고 원유의 가격은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상향은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큰 흐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골드도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차트만으로도 해외 선물 방향성을 보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표는 보지 않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자, 명확하게 먼저 답부터 드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보고도요? 가지고 시장 상황을 전혀 백지화 상태에서. 왜냐하면 제가 초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는 초보 때 한 1년, 2년 동안은 시장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승률은 좋았습니다. 차트만 가지고도 분명히 매매는 가능하세요. 그러나 하나 제가 생각을 못한 거는 시장 방향성,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장 흐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다면 선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 장기적인 트레이딩과 그리고 단장기에서의 포지션 값을 절대 알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왜?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원유가 많은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상승 중이에요. 제가 뉴스에 대해서 깜깜하다 그러면 저는 많이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도를 보려고 할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올라왔으니 내려가야지, 많이 올라왔으니 내려가야지. 그러다 보면 현재 나스닥도 많은 매도세를 가지고 매도를만 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럴 때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단기, 짧은 수익 구간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조금 긴 시간을 봤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지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7대3 비율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분석에 대한 지식을 최소한 3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구한테 강의할 정도고 누구한테 설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30% 이상 내가 해외 선물하는데 100%라고 얘기하면 그 분량 중 30%는 머릿속에 거시적인 시장 상황은 충분히 담고 있어야지 70%가 더 큰 시너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미국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미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나선다든지 하면 그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다 무시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가끔 보여집니다. 좀 어떤 승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황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식이 있어야 더욱더 좀 든든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도 그래요. 최소한 30%. 네. 최소한 30%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어째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언제 다음 달에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내년 중후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 이상의 금리 상승을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38%고 2회 상승률이 26%까지 얘기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면 달러 상승률도 예측할 수 있다. 그때 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그 매매를 하셨을 때, 트레이딩을 하셨을 때 승률이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 했을 때 초보였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단타 치는 거죠.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이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네. 말씀드리면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0% 이상은 나옵니다. 예. 그러나 워낙 굉장히 짧게 초단타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초단타 트레이딩도 기준이 다 있거든요. 네. 그 기준 안에서 본인들의 실력에 맞는 기준 안에서는 제 기준 안에서는 70% 이상의 승률을 나오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30%가 어떻게 손실을 나느냐는 건데 네. 70%의 승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30%에서 그 70% 이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시장은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오늘 원유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 날 원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올라가느냐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 발표가 떨어지는 순간 강한 매도세가 쏟아지면 일주일 열흘 정도 벌어놓은 거 한 방에 까먹는 거죠. 네, 네, 그 그렇기 정도는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또 시장 상황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스탕 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11월 2일에서 3일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12월부터 월 150억 불씩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현재 테이퍼링 이슈가 아직까지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한 가지만 딱 보셔도 지금 현재 영향을 오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7bp까지 올라갔습니다. 1.3과 1.4 보합권에서 긴 시간을 이어오다가 11월 말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이슈가 거의 가시화되면서 지금 현재 1.7%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국채 금리는 완만한 상승은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한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그래프가 크게 꺾여준다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1.7%면 1.7bp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은 좀 하락폭을 많이 가져와야지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우리가 차트 분석과 시장 분석에 있어서 맞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번에 이제 시장 기업 실적 발표가 어닝스 프라이즈. 자, 보통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 85% 이상이 35%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올 만큼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인데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S&P가 올라가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 석 달을 조금 지켜보시고 12월 테이퍼링 전까지는 그래도 현재 기류는 계속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러게요. 저 목 상태도 좀 안 좋거든요, 갑자기. 네, 다들 여러분들도,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기 특히나 좀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또 노란톡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 성견 마스터님의 온라인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